지난번에 식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자 입과 코에서 나오는 요 구간, 요거를 중간에서 만나는 요 빈 공간, 여기를 인두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도인데요. 요렇게 위에가 음식물이 이쪽으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후두개라고 뚜껑이 달려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닫힐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앞에는 9개의 이렇게 연골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앞에 있는 약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된 게 뭐죠? 우리 갑상선. 그렇죠, 갑상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름이 갑상연골이에요. 가장 큰 연골, 중요한 연골. 여기 이제 갑상연골이 이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호스, 우리 왜 그 물 뿌리는 호스가 약간 주름이 져 있죠.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 가지를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 이렇게 쫙 있죠. 모세혈관. 이렇게 모세혈관 그림을 딱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혈관이 위에 파랑색, 뭐 밑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다 혈관인데 위에 중간에 뭐 약간 연두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 안에는 정맥혈도 지저분한 피도 흐르고 깨끗한 동맥혈도 흐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혈관 안에서 CO2와 산소가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선생님들 그 소변을 넣을 때 우리가 그 어디 마트 가면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있죠. 알칼리로 되어 있는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조금 둥그런 거 파란색 우리 뒤에다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파란색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소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죠. 예, 그 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소변은 산성이잖아. 근데 그거는 때리 뺏겨주는 알칼리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 초록색. 몰랐어요? 확인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산소와 탄소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막 교환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니까 깨끗한 피, 중간 피 뭐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산도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끝에는 이렇게 다 허파과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 순대 좋아하죠, 순대. 네. 순대에서 뭐 제일 좋아요? 아파요. 허파요? 근데 허파는 어때? 물렁물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왜 그러냐면 이게 폐포라는 건데 폐포가 허파과리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완전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 안에가 그냥 빈 공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허파 먹을 때 어떻게 되죠? 약간 말랑말랑 하면서 폭신폭신하죠? 네. 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먹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이게 3억 개가 있대요. 이렇게 폐포가 3억 개. 한쪽 남면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3억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에서 코에서 들어오는 이게 CO2가 O2가 산소가 쭉 내려와서 아까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산소가 양쪽으로 다 가서 모세혈관에서 이 폐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겠죠. 산소.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는 내려가는 거고 흡은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할 때 이렇게 해서 꽈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 이 주변에 막 흐르겠죠. 혈액이, 그죠? 요 주변에 다. 그러면서 이 혈관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꽈리에 있는 산소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가느다란 이 십회줄 같은 게 다 모세혈관인 거예요.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폐호흡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이 헷갈리시는데 아까 그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조직에서 무쇠혈관하고 조직 내 무쇠혈관하고 교환하는 거는 내호흡. 근데 여기는 외호흡.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딱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분에 호흡을 12번에서 20번을 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12회에서 20번을 호흡을 하고요. 1회당 우리가 500cc의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하면서 250cc를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면서 250cc의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잠수를 할 때는 더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실컷 들여마신 다음에 내뱉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 4,500에서 5,000cc의 그 호흡이 이루어진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폐활량이라고 그래요. 폐활량. 폐활량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최대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양을 폐활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그거 검사하죠. 보세요. 폐활량이요. 한 번에 얼마나 이 사람이 cc 올라가나. 그래서 한 번 할 때 보통 들이마시는 거 한 3,000cc 정도. 네, 그래서 내뱉는 거 합치면 한 4,500에서 5,000cc의 폐활량이 기본이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섭취를 하루에 뭐 2리터, 2.5리터를 섭취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에서 2,500리터의 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소변으로 1,500에서 2,000cc가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500cc가 남죠. 그럼 그걸 어떻게 갈까요? 그건 우리가 호흡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호흡할 때 땀으로도 나오고 여기 뭐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설골이라고 있어요. 혀의 끝을 보면은 혀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혀 여기를 혀설이니까 한문으로 설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혔어. 그럴 때 이 혀를 막 꺼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뒤로 막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때? 여기 기관을 여기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빨리 절제를 해서 여기다 호스를 꼽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증상을 좀 보면은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폐렴도 있고, 폐섬유화도 있고, 폐경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보실 거냐면, 요거 좀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있다고 얘기했죠. 전 시간에 우리가 심장을 배우면서 여기 왼쪽에 한번 만져보세요. 폐가 우리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왼쪽 폐가 더 커요. 제가 오른쪽 폐를 더 크게 그렸어요. 오른쪽이 이렇게 3등분으로 대충 되어 있고요. 왼쪽이 이렇게 2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큰 이유는 왼쪽에 약간 심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좀 기능을 여기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물주가. 자, 그래서 이제 심장을 지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심장이 어디 있었냐면 요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아까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심장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좌심방. 여기서도 좌심방. 좌심방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에 산소를 쭉 가지고서는 여기서 깨끗한 피가 좌심방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맥혈이죠. 폐 정맥혈인데 정맥혈이지만 얘는 깨끗한
O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깨끗한 동맥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다가 쫙 뿌려주고 여기서 또 온몸으로 도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요거 보시면 제가 뒤쪽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요거 사장님 아까 안 받아 보신 분 있으시죠? 이렇게 하고, 됐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윤미씨 뒤에 청정기가 있어요. 자, 증상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에 의해서 여기가 염증이 막 생기죠, 그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갈 어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물질이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혈구 중에서 백혈구가 있다 그랬죠? 백혈구 중에서 여기 과립구가 있었고 무과립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무과립구 중에서 대식세포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 보면은 폐렴이 생기는 거면 폐렴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폐섬유가 되는 거예요. 폐섬유라는 거는 얘가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포도송이처럼 생겼지만 포도를 바깥에다가 방치해 놓으면 얘가 마르죠. 똑같아요. 마르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굳는 현상을 폐섬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폐경화가 되는 거죠.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콜록콜록하고 어르신들 기침을 많이 할 때 여기에 점막 같은 거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줘야 돼요. 촉촉하게. 그래야지만 얘가 우리가 가래라는 거는 형태가 얘네가 그 액이 이렇게 똘똘똘똘 이물질과 묻혀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걸 가래라고 하는데 점막이 얘네가 습도가 잘 촉촉하게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다 폐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흡연이나 아니면은 이런 환절기나 이런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공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물과 공기가. 예, 그래서 공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얘가 가스잖아요, 가스. 가스를 얼마나 많이 차면 포름알데히드, 아세틸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다 가스잖아요. 벽면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교실에 가면은 천정에 이게 뭘로 되어 있어요? 다 성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면에서 나오는 그 발암 물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죠. 성면을 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런 데서는 청정기를 틀으면 청정기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집 중후군 있는 이유가 벽에서 그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발암 물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우리는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지만 잠잘 때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들이맞는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산골에 살아요. 시골에서 아주 좋은데 어디서 살아요 라고 하지만 한겨울에 문을 꽁꽁 닫고 잠을 자면 거기나 서울의 한복판이나 똑같다. 실내 공기는. 그래서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는 5배의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문 닫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들을 우리가 다 호흡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이게 호흡에 강제 중요한 게 공기인데 우리가 좋은 그 청정기가 있죠. 그 청정기를 쭉 보시면은 자 저기 여러분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제가 빈 공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업그레이드 아예 할까요? 잠깐 쉬고